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업종을 맡고 있는 송선재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이 17%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도의 기저와 그 다음에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9% 증가라는 거는 작년에 빠졌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2년에 걸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걸쳐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향후 2년에 걸쳐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 이런 시장 수요 회복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020년 3월, 4월에 급락장에서 거의 저점 대비 3배까지 올라온 주식들이 많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보더라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적인 주가가 한 7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한 9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를 볼 때는 이런 시장 수요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던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입니다. 공급 부족 이슈는 사실 작년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생산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주가에서는 사실 2월, 3월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현대차와 기아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4월 이후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이슈는 올해 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요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요 생산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생산 캐파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연말까지는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2분기가 가장 크게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를 정점으로 하반기는 이 불균형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 달에 텍사스 쪽에서 한파가 있으면서 NXP라든가 삼성전자, 오스틴 팹이 일단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르네사스 테크놀로지가 정전과 지진의 영향으로 해서 또 한번 피해를 입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5월, 6월까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히 그 공장들이 정상화되면서 7월, 8월 이후로는 조금 더 수급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4월, 5월에 걸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는 반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주가의 그 차량용 반도체의 부정적인 이슈는 일부 만회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 판매도 주로 RV라든가 럭셔리 차종 위주의 고가 자동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좀 더 둔화가 되면서 자동차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가격 할인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하락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을 갖다가 상승시키면서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이 RV 관련된 비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도 이후로 실적이 좋았던 거는 RV 차종과 그다음에 럭셔리 차종의 선전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투싼 신차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제너시스 브랜드에서는 G80, GV80 그리고 GV70을 연속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미국에서 텔루라이드라는 모델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카니발, 소렌토 모델이 투입되면서 상당히 선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시장에서 RV 쪽이 호조를 보이면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판매에서 RV 비중이 작년에 55%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4월 달까지는 추가적으로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모델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한국 시장 위주로 투입되었던 이런 모델들이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RV 비중은 여전히 6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5% 이상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럭셔리 비중도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만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제너시스의 비중이 2019년도에 2%대 기록했었는데 2020년 작년도에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5%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델들이 미국 시장에 올해부터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판매에서 제너시스의 비중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고가 차종 위주로 믹스 개선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장 평균 인센티브율이 12%대에서 지금 9%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대기아의 인센티브는 시장 평균 대비 추가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판매는 인센티브, 가격 할인을 덜 하면서도 잘 팔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익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실적은 연말까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일부 생산 차질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1분기 보다 10% 정도 늘어난 3조 합산으로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각각 2.8조, 3조 정도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2021년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11.5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2012년도에 12.0조 원에 거의 근접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는 하반기 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실적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재평가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쪽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 하반기에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EGMP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3월 달에 나온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투영이 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기타 부품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아이오닉 5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이 아이오닉 5가 얼마 정도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확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7월 정도가 된다면은 생산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아이오닉 5의 판매 성과 확인, 그리고 이를 통해서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EGMP의 경쟁력이 확인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EGMP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에
다양한 IT 기능과 소프트웨어들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연관해서 수많은 컨텐츠와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그 자동차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 자동차 회사들은 더 이상 단순하게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회사에서 벗어나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 기업으로도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조업체의 밸류에이션에서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서 재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재평가는 이러한 EGMP의 성능이 확인되고 주요 IT 기술들이 일부 접목되기 시작하는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재평가, 좀 더 저희가 큰 폭의 재평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2차 재평가는 2023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통합 제어기를 이식하고 이 통합 제어기에 대한 OTA 서비스, 그러니까 오버 더 에어라고 하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식하는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에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폭의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하반기에 실적이 견고하고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사그라들 것이며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와 같이 주가가 억눌려 있는 시점에 자동차 회사들의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대해서 주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자동차 업종 내에서 탑픽은 완성차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저희의 업종 탑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 선호주로는 대형 부품 회사들 중에서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라는 점이 좋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향후 모빌리티, 전기차 쪽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실제 제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이전하는 그 흐름은 완성차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저희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 선호주로는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SUV랑 럭셔리 차종 위주로 판매가 늘어나는 믹스 개선 효과가 현대모비스에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EGMP 기반으로 다수의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하고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군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전동화 매출액은 향후 6년간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매출 비중도 현재 10%에서 2025년도가 되면은 21%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퍼 10배 정도 그리고 PBR 0.7배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군들을 생산합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제어 기능을 갖춘 ADAS라고 하는 부품군을 갖다가 국내 현대기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ADAS 부품군의 판매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객 다변화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기반의 전기차 업체로 제품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제품 공급이 중국 공장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고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유럽 공장이 완공되면서 관련된 부품군의 납품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폭스바겐 쪽으로부터 서스펜션 수주도 최근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과 중국 쪽에서 서스펜션 공급을 갖다가 확대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스타트 업체들로의 수주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다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대모비스와 만도 두 회사 모두 전체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트렌드에 있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선호주는 현대차와 기아이고요. 차선호주는 현대모비스와 만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